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 중등이묘 미술교과 최종 합격하게 된 송선우입니다. 네. 먼저 우선, 합격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 네. 2년에 걸쳐서 잘 가르쳐 주신 최현식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재수로 합격을 했고요. 이번 재수 시험 때 1차 컷에서는 5점이 높았고, 또 최종 커트 라인에서는 9.7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2차에 대해서 사실 처음 경험이고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2차에서 점수가 잘 나와서 오히려 조금 더 커트 라인에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1, 2차 성적인데요. 이번에 1차에서 교육학을 20점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공에서는 5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공 자체는 사실 큰 고득점이 아니긴 한데 다행히 교육학의 덕을 봐서 조금 더 1차에서 점수 확보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맞았고요. 그리고 2차에서는 수업 실현 나눔 면접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고득점을 해서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믿기지 않게 잘 받아서 사실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고득점을 받았을 거라고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1차는 여러 가지 그 시험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 또 경험 모의고사도 보고 실제 시험도 보잖아요. 하지만 2차는 정말 그냥 아무 정보가 없다가 그날 가서 면접관들 앞에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생각을 전혀 어떤 단서를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점수가 잘 나와서 왜 잘 나왔는지 뒤늦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실기는 높은 점수는 받지 못했는데 다만 제가 아예 수채화를 단 한 번도 그려보지 않고 평달에 준비하지 않은 채로 이번에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디자인은 물론 입시 때 전공이긴 했었는데 그 수채화 실기가 너무 부족해서 더한 감점을 받지 않을까 고민했던 것에 비해서는 실기도 다행히 이 정도 나와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는 이렇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순서로 발표를 하겠고요. 네. 무엇보다 저는 초수 때 정말 모든 분들이 안 그러신 분들 단 한 분도 없겠지만 정말 초수 때 합격을 하고 싶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합격하지 못했던 게 너무 1년 동안 마음의 상처가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수 때 왜 탈락했었는지 그 요인과 그럼 재수 때 그거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좀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저의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는 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했어요. 교직이수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교직에 대한 뜻이 없었어요. 그런다가 이제 우연찮게 계속 아동미술을 가르치게 되었고 교직에 대한 꿈을 갑자기 갖게 돼서 덜컥 교육대학원을 준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을 이제 그렇게 준비해서 가고 마지막 교육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이제 그 해에 그 기회가 주어졌던 처음에 이목을 첫 시험을 봤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때는 아무런 준비가 거의 안 된 채로 시험을 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때도 제가 합격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도 합격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때 초수, 이때 재수라고 하긴 했지만 이때도 제가 합격할 수 있을 줄 알고 이제 1월 달 연식 선생님 강의를 딱 들어왔는데 저 정말 진짜 앉아 있는 것조차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리스 뭐 이집트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조차 그런 생각조차 안 날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가 도망을 갔어요. 이제 거의 도망을 가다시피 했고, 그냥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해에 이제 아직 강사를 하고 있었고, 이제 교생 논문, 한국사, 뭐 이런 졸업 준비에 조금 더 매진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시험은 봤고요. 그렇게 이제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정말로 이제는 올인을 하면서 작년에 수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잘 안 하다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 꼭 직강을 가야겠다 하고 직강을 왔는데요. 저는 정말 직강을 간 것이 제 인생에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집중력이 진짜 부족하고 MBTI에서 극강의 P로서 아예 계획과 실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강에 와서 앉아 있자. 그리고 들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1년 동안 풀 커리큘럼 직강에 정말 열심히 참석했어요. 근데 이때도 들으면서 뭐 이렇게 약간 너무 힘들어서 뭐 몸을 꼬집으면서 들을 때도 있었고,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듣기도 했지만 그 들은 게 정말 어디가 안 가서 참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마인드를 정말 꼭 합격하겠다는, 물론 모두 그러시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하는 게 그렇지만 이때 정말 너무 합격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었던 것이 비록 탈락했지만 이제 올해는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교육학도 또 전공도 직강으로 커리큘럼을 다 잘 수강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1차 때는 서울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서울을 준비했던 거는 딱 하나였어요. 경기도에 가고 싶지만 경기도 실기 4과목을 할 자신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서울을 준비를 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확실히 경기도가 실기가 2개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경기도를 쓴 건데, 이때는 이제 서울을 대비했고 교육학은 18점, 전공은 43점의 점수를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좀 생각도 했고, 막판 모의고사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실전이라는 그 벽은 정말 되게 높다는 것을 이때 올인 초수 때 느꼈거든요. 생각보다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생각보다 더 그 당일에 변수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픔을 이제 갖고 다시 이제 올해 2022년에,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재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저의 목표는 이제 역시 이때처럼 항상 직강에 와서 이제 똑같이 해보자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비록 작년에 이제 잘 안 되기는 했지만 그 원인이 딱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뭔가 조금 그냥 방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실수가 많았고 좀 공부량 자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지를 보고 보니까 내가 아는 건데 그 당일에는 정말 생각이 안 나서, 물론 그게 실력이겠지만 그때 못 썼던 거 플러스 실수한 거 플러스 뭐 하면은 그 점수만 해도 10점이 넘어가는 거예요, 전공에서. 그래서 조금 더 올해는 작년과 똑같은 방법대로 하되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직강에 오고 싶었는데 이제 작년에는 또 예기치 못한 사정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제가 집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직강에 오는 스케줄이 딱 나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강을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강과 인강을 좀 병행하면서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년 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직강에 가서 앉아 있어야 제 마음이 편안한데 집에 있으니까 그 불안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직강을 한 해 들었던 그런 그래도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인강을 좀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직강에서 이렇게 나갔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인강 자리에 앉아서도 직강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인강을 좀 열심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차 합격 결과 1차 시험 보고 나서 또 합격 후까지 계속 또 최현식 선생님 2차 대비반에서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을 좀 연습을 계속 했고, 다행히 이제 최종 합격의 결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수 탈락에 대해서가 가장 요인 분석 플러스 초수 탈락 요인 분석 플러스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먼저 초수 탈락 요인은
말하기 전에 제가 초수 탈락에 대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초수를 탈락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자다, 내가 실패를 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최종 합격까지 가는 약간 길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1년이 끝나버렸다. 한 중간 지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저를 약간 실패자라고 계속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좀 날린 시간도 많았었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꼭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공부하셨던 분들도 올해 잘 되면 좋기 때문에 고치고 싶었던 점을, 잘못됐던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수 때는 첫 번째로 절대적인 공부량 자체를 일단 채우지 못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공부량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워낙에 광범위하고 또 워낙에 많은 양을 요구하는 뿐 아니라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말 물어보는 것을 잘 알아야지만 쓸 수 있지, 이렇게 어떤 한 줄 두 줄을 읽는다고 쓸 수 있는 문제는 정말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시험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집중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약한 성격이어서 절대적인 공부량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독도 많이 해야 되고 해독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낯선 내용이다 보니까 소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정독, 해독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도 약간 불안과 불확실감에 대한 감정이 컨트롤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지금은 이미 시험을 다 치르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 좋았고 이렇게 했던 건 좀 나빴다. 이것이 지금은 이성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내가 막상 그 해의 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떤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내가 뻘짓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걸 외운다고 다 나올까, 뭐 이런 불안감뿐 아니라 계속 불안감 연속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영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저기도 모르는 것 같고 저기도 또 모르는 것 같고 저 부분도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불안하고 불확실성에 이렇게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 실제 공부보다는 딱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돌아가면 그 부분을 좀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고민하기 시간에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절대적인 공부량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부족했던 것은 철저한 복습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간과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너무 공부할 때 복습을 꼭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그 당연한 이야기가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습을 할 때는 물론 기본서라 하면 이제 있잖아요. 1월부터 우리 4월까지 방대한 그 4권의 심화서와 그 앞에 책들, 그 기본서의 내용을 시험 직전까지 가져가잖아요. 그 기본서 내용뿐 아니라 또 모의고사에서 다뤄주면서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또 기출문제까지 계속 복습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아까 앞에서 불안과 불확실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나올까? 라는 의심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나올까? 이 생각을 계속 하니까 어떤 걸 외우다가도 이거를 외우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 낭비가 아닐까? 혹은 이거 외워도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에 차라리 꼼꼼하게 외울 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게 나올까 하고 의심하는 건 물론 좋은 태도기는 해요. 공부를 할 때 선별을 하면서 또 로테이션 항상 세연씨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로테이션 관점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미 나왔던 건지 뭐 그런 걸 생각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그래도 무조건 기본 심화서의 그 기본서 내용 그리고 모의고사 내용 기출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외우고 이해하는 게 맞다고 이제 와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정말 당일에 시험을
이제 틀렸던 문제들을 보면은 제가 그걸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옛날에 공부했는데 그걸 우습게 생각해서 틀렸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좀 후회를 했던 게 바로 이렇게 기본에 대한 복습, 그리고 이게 나올까 의심할 시간에 그냥 외우기. 이제 이거를 가장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처음 초수 때 생각보다 실수를 정말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또 실수도 많았고, 하여튼 정말 힘들었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뭔가에 씌인 것처럼 시험을 보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험 당일에 대한 대비는 생각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1년 동안 직강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사실 조금 한편으로는 이거는 실제 시험은 아니니까 이 생각이 전 사실 약간 강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직강의 모의고사 장에 보면은 모의고사 날에 이제 그 강의 날에 보면은 어떤 분들께서는 딱 봐도 정말 오늘 난 시험을 치르러 왔다 이런 마인드로 딱 앉아 계신 분들이 보이고, 약간 저는 가끔씩 그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날 정말 시험이라고 하면 사실 정말 모든 기가 다 빨리잖아요. 또 내 실력에 대한 좀 실망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방어적인 마음으로 약간 오늘 좀 설렁설렁 해볼까? 이런 날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소수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진지하게 하루하루 임하지 못했던 게 좀 실전 시험 당일날 약간 실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썼는데 1차 시험을 앞두고 초수 때 모의고사 직강을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이때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기간 때 또 갑자기 조금 집에 일이 생겼어요. 아프신 분이 생겨가지고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을 직강을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모의고사를 안 나가니까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가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서 내가 못 쓰면은 내 스스로가 너무 자신감이 꺾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 푸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막판에는 막 오늘은 인강으로 듣자 뭐 이렇게 하는 날도 있고, 이론을 그냥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 게 진짜 독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에는 그냥 더 많은 생각보다는 차라리 실전같이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계속 더 아까 앞에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인풋에 대한 강박관념이 이제 있어서 아웃풋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실전 시험 같은 이제 이런 감각을 좀 놓쳤던 게 저한테는 좀 진짜 실전 당일에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오히려 저는 모의고사 때는 실수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근데 한 번도 하지 않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실 조금 이제 2년 전 시험이라 가물가물한데, 그 답이 승목상감이었나요? 네, 승목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하여튼 승목상감인데, 제가 승목상감이라고 써놓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심지어 그 승목상감 문제는 그 해 모의고사에 바로 한 2주 전 모의고사에 그 똑같은 문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승목상감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고, 전 심지어 공예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답안지에다가 포목상감이라고 적은 거예요. 근데 그거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그 당일에는 진짜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그 압박감이 크니까. 그리고 또 당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막 제가 생각지도 모르게 정말 모르겠는 문제도 나와요. 정말 쉬운 문제도 있지만 내가 건드리지도 못하겠는 문제가 순간 나오는데, 조금 나중에 생각하면은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잘 쓸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당일에 대한 약간 여러 가지 연습과 이런 생각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자마자 멘붕이 와서 뒤에서 계속 문제가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하여튼 자기 개인마다 약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와 변수가 당일에는 정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1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내가 치르러 가는 그 시험 당일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판에는 최대한 실전처럼 연습을 자주 해보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머리로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분석을 해서 이제 재수 때는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절대적인 공부량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절대적 공부량 확보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실 엄청 특별한 건 아닌데 조금 더 집중을 그런 양질의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떤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뭐 고민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매일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물론 그 폭이 좀 길기는 한데 그만큼 저는 막 10시간씩 12시간씩은 하지는 못할 때도 있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좀 뭐 일들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잠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투자를 못할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매일 가능한 한 하는 시간에는 정말 집중을 해서 내가 오늘 보는 이 부분은 꼭 외우겠다, 꼭 이해를 하겠다, 이 생각으로 좀 더 양질의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재수 때는. 초수 때는 좀 그냥 이렇게 그냥 읽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오늘 앉아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때도 있었지만, 재수 때는 좀 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그 시간을 최대한 뽑아 먹자라는 생각으로 좀 더 양질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단권화를 했는데요. 단권화 책은 이제 최현시 선생님 책 3월부터 이제 4월 맞나요? 3월부터 4월까지 2달 동안, 거의 2달 하고도 한 보강이 들어가는 그 엄청난 양의 4권의 심화서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 벌써 모든 게 가물가물해졌어요. 표현, 동양미술, 서양미술, 동양미술, 미학비평과 미술교육론, 이렇게 4권이 있는데 저는 그 4권에다가 단권화를 했고요. 저는 서브노트는 만들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그 정리를 잘 못하고 계획을 잘 못 세우고, 제가 문서로 서브노트를 몇 개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서만 한 10개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맨날 만들다가 없애고 공부는 되긴 했어요. 그걸 만드는 동안에 공부는 됐는데 저는 약간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재수가 돼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단권화를, 초수 때도 단권화 했지만 재수 때도 역시 그 단권화 책에 더 단권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 책에다가 필독서나 사전은 그 세계미술 용어 사전, 현대미술 사전, 그 2가지를 저는 봤고요. 그리고 네이버 지식백과 같은 포털 사이트를 또 이렇게 같이 보았어요. 근데 네이버 지식백과 같은 포털 사이트를 볼 때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많이 그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이긴 했는데 이것은 약간의 좀 단점도 있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너무 격가지의 내용이나 불필요한 내용까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뇌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머리를.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기본에서는 이미 저 멀리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무엇을 보더라도 다시 꼭 그 기본서에 돌아가서 다시 기본서 거기에 써 있는 그 문장에 다시 가고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그 격가지 내용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단권화에 시간을 좀 더 쓰면서 양질의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브노트는 없었고, 단권화도 사실 이제 다른 분들이 단권화 하신 거에 비한 퀄리티에 비하면 저는 아마 거의 그냥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진 않았어요. 다만 저는 암기 노트를 좀 만들었는데요. 암기 노트를 아마 예전에 최현시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그렇게 항상 암기할 내용들, 처음엔 좀 생소하지만 자꾸 보면 그게 좀 익숙한 개념이 되고,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게 기본이 되니까 그런 거를 자주 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암기 노트를 따로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되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막 암기 노트에다가 그냥 뭐 없어요. 목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날 배웠던 것 중에 잘 외워지지 않는 개념이나 완전히 처음 보는 생소한 개념을 빨리 그 키워드를 딱 쓰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중요 내용은 이렇게 따로 메모를 계속 해놨어요. 암기 노트 안에다가. 그래서 이 암기 노트는 이제 직장 쉬는 시간에 보기도 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내용을 그 암기 노트에다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필독서에서 이런 봤던 거, 이런 거 길게 쓰지 않고 조금 핵심을 추리는 연습? 그것도 하나의 좀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요약을 하면서 메모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동 시간에도 활용해서 많이 봤어요. 제가 사진을 많이 넣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책이 있는 본가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진이 사실 없는데 암기 노트만 빨리 잠깐 가지고 왔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노트예요. 그리고 안에도 보면 그냥 이렇게 창피한데 사실 막 포스트잇이 그냥 막 붙어 있고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는 제가 카페에 한번 올려볼게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보면은 뭐 르포르타주 딱 써놓고 거기에다가 그게 뭔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 암기 노트에는 사실 기본은 없었고요. 기본은 기본서에 있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당장 시험에 나와도 안 이상할 것 같은 이상한 개념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좀 말도 어렵고 그런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예를 들면 뭐 모노파 이런 말도 처음에는 너무 모노파? 정말 감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모노파 써놓고 간단히 정리해놓고 이동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나도 모르게 모노파는 아는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네. 이렇게 1년 동안 많이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뭐 예전에 태연씨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교과서에서 셉테드 디자인이 나왔을 때도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써놓고 자주 보니까 또 실제 문제에서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바로 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적어도 엄청난 많이 득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 시간을 많이 줄여줬고요. 네, 이렇게 이동 시간에도 막 큰 노트보다는 이 정도 크기 노트였기 때문에 좀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풀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습을 했고요. 아까 복습이 좀 부족했는데 복습을 하는데 아까 앞에서 선생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특별한 1년 스케줄이 없어도 그 문풀 스케줄만 따라갔을 때 반드시 그때 소화해야 되는 이론 복습 내용이 있어요. 3, 4월부터 바로 문제풀이 할 때 계속 그 로테이션 관점으로 앞에서 했던 게 계속 그 앞에서 했었던 이론 내용들이 계속 일정 진도를 문제에 내신다고 범위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어차피 복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서 문풀을 활용한 복습이라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풀에서 정해주는 범위를 보면서 꼭 공부를 이제 거기서 외울 것들, 이해할 것들, 어떻게 이제 오늘 한번 보면 다음에는 웬만하면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보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나중에는 자기만의 복습 플랜이나 방법을 좀 만들면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초수 때는 그런 플랜이 전혀 없었고 물론 계획을 잘 못 세우지만 대단한 계획보다는 그냥 주 단위로 분량을 이렇게 막 나눠요. 서양 미술사면 뭐 총 4주 동안 보겠다 하면은 1주 동안은 뭐 반드시 르네상스까지는 끝. 그 범위도 사실 항상 있거든요. 연식 선생님 수업하시는 항상 그게 있어요. 딱 뭐라고, 말이 안 나와요. 하여튼 그 범위대로 계속 저도 똑같이 회독을 했어요. 저는 직강에서 이제 직강이든 인강이든 강의 내용은 똑같은데 항상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진도의 비중이 있거든요. 비율. 그것에 맞춰서 저도 그거를 1주든지 2주든지 혹은 뭐 3일이든지 이렇게 짜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주 매주 단위 분량을 회독을 계속 하는 그것을 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복습을 할 때는 모드를 2가지로 만들었는데요. 빠르게 보기 모드가 있고 꼼꼼히 보기 모드를 이렇게 혼자 정해서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딱 1시간 딱 정해놓고 내가 1시간 정해놓고 예를 들면 서양 미술사면 거기 내가 1시간 정해놓고 어디까지 해야지? 뭐 20트까지는 꼭 끝내겠다 하면은 그 시간 타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빠르게 이렇게 한번 보고 또 그 빠르게 한번 보고 나면 거기 안에서 정말 모르는 데가 딱 느껴지거든요. 그럼 거기는 좀 더 꼼꼼히 보기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이제 플랜이나 방법을 제가 워낙 계획을 못 세워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런 회독 스케줄을 꼭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문풀과 모의고사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오늘 푼 문제가 시험 당일에 나온다는 마인드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실제로 나중에 1차를 합격하신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다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정말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어느 날 공부하다가 한번 봤던 그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느 날 풀었던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초수 때는 좀 그런 거에 대한 게 부족했거든요. 이게 나온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마냥 이렇게 뭐 한 번 공부하면 끝, 또 넘어가고 이런 게 좀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오늘 내가 푼 문제, 오늘 수업에서 나왔던 거, 뭐 교과서 강의면 오늘 교과서에서 나온 거, 오늘 필독서에서 나온 거, 그게 당일에 나온다는 딱 생각을 갖고 복습을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생각보다 더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복습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복습만 하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익숙해지고 그 부분이 많이 잘 알기 때문에 그때는 주변 범위도 한번 같이 보았어요. 그래서 주변 범위 볼 때 네, 이렇게 뭐 필독서도 읽기도 하고. 근데 절대 필독서 사전 뭐 이런 거를 중심하진 않았어요. 기본서를 잘 읽기 위한 어떤 약간 그런 도우미? 이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백지 인출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정말 각 잡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너무 괴로워서 그 백지 인출을 잘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 종이를 펴놓고 목차를 먼저 적었고요. 목차나 내가 오늘 인출해보고 싶은 내용 몇 가지 이런 개념들을 적고 거기다 이렇게 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백지 인출 이렇게 막 이거를 그냥 백지에다 그냥 안 보이네? 네, 백지에다 다 쓴 게 아니라 뭐를 쓸지를 이렇게 먼저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키워드 정도만 이렇게 쓰면서 그리고 나서 못 썼으니까 나중에 책 보고 채워놓고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런 회독 스케줄이랑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백지 인출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냥 책을 보지 않고 말로 인출하는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제목만 보고 말로 한번 인출해 보면서 혼자 허공을 보고 생각을 해보고 뭐 이렇게 혼자 설명을 해보기 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전 시험 당일에 대해서 대비를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해보자고 생각하고 했고요. 제가 초수 시험장에서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실수와 또 멘탈 붕괴를 겪은 그 경험이 진짜 너무 짙었기 때문에 이번 작년 동안은 시험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날에 이런 일이 생겨도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혹은 내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내 원래 페이스대로 나머지를 풀고 그거는 이렇게라도 찍어야지. 뭐 예를 들면은 주간식인데 찍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주간식 서술형인데 찍는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냥 그렇게 나만의 어떤 그런 심리 패턴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최대한 직강 참여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참여하고 직강 정말 상황이 안 돼서 못할 때는 어떻게든 집에서도 이제 모의고사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정말 모의고사처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혼자서 집에서는 나만의 시험 시간 루틴 같은 걸 짜봐도 좋은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나는 한 문제를 풀 때 한 몇 분 정도 걸리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봐도 좋고 또 좀 어떤 분들께서는 그 뭐지?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한 번에 옮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문제를 보고 바로 답안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개성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뭐가 가장 잘 맞는지, 그런 거를 좀, 잘 짜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시험 당일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해보고 시뮬레이션 자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험 때는 하나도 실수를 하지 않았고요.
떨리기는 오히려 더 떨렸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번에도 잘 못 보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떨리기는 거의 한 5배 넘게 더 떨렸지만 실수는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런 것도 다 계속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몰라서 틀렸지 실수를 해서 틀리진 않았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재수 때 보완했었던 부분들 공부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고, 조금 더 교육학이 이번에 시험 점수가 잘 나와서 교육학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초수 때도 교육학 18점으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재수 때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저는 교육학은 그래서 이거는 그 선생님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교육학이 아무래도 비중이 20%고 전공이 80%인데 거기다가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남들이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점수를 하는 게 맞는 것도 같아요. 저 생각도.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교육학에 대한 어떻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학이 처음에는 정말 생초수여서 아예 교육학에 정말 이해조차 가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계속 보면 볼수록 정말 미술 전공에 비해서는 진짜 교육학은 너무 명료한 거예요, 내용이. 미술 전공은 정말 너무 광범위하고, 그 작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중에는 나오잖아요. 그 작가의 무슨 전시회 명칭까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교육학은 비교적 명료한 내용과 범위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게 소중한 1, 2점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목표를 18, 20점을 맞자.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학을 하루 동안 엄청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짧은 시간 동안 좀 매일매일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길게 잡기보단 짧게 잡고 매일매일 보려고 노력했고 이것도 직강에서나 이제 인강에서 강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딱 진도에 맞게 그냥 바로 거기를 계속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도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전공시험도 그렇고 교육학은 특히 한 번 기출됐던 내용은 안 나오는 게 교육학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출했던 내용 빼고 나면은 또 그 중에서도 중요도가 있으니까 그 중요도에 따라서 반드시 시간을 다르게 배분해서 했고요. 그리고 청킹 같은 그런 암기법도 저도 정말 암기를 싫어하고 정말 외우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청킹이든 뭐든 사용을 해가지고 암기를 했어요. 네, 여기서도 역시 정독하고 회독하는 것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서브노트는 만들지 않았어요. 서브노트로 만들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책을 계속 정독하고 여러 번 회독하면서 그 말이 뭔지를 이해하고 씹어 먹으려는 좀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는 그 다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암기가 부족했어도 이해가 잘 돼 있으면 거기서 요구하는 답을 쓸 때 점수를 가져가기가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꼭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번 꼼꼼하게 읽으면서 내 말로 자꾸 설명해 보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논술할 때 어떻게 그러면 논술을 했냐고 그 시험 쓸 때 그런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직강 때도 모의고사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험지를 낸 걸 보면 제가 항상 조금 더 적었더라고요. 되게 길게 적고 열심히 적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말이나 그거랑 상관없는 말을 열심히 적는 거는 점수에 아무 효과는 없는 것 같고 되게 여러 번 꼼꼼하게 읽었잖아요. 그 내용을 나는 이걸 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정말 자세하고 성실하게 적으려고 노력했어요. 조금 유치하더라도 그 말을 이렇게 어떻게든. 그래서 좀 모형 명칭이나 단계 명칭 어떤 그런 게 이름이 정확한 게 암기가 혹시 부족하더라도 되게 서술을 열심히 하고 예시도 한두 개씩 살짝 들지 말라고 했는데 들면 안 되지만 대충 보면서 약간 예시도 말해도 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적으니까 매번 이때도 괜찮았고 재수 때도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저는 교육학
같은 경우 전공도 그랬지만 저는 스터디를 재수 때는 했는데요. 근데 그 스터디가 이제 대면 스터디보다는 온라인 밴드 스터디를 구해서 온라인으로 매일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목차를 적은 다음에 공부 내용을 인증하는 이런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스터디 때문이라도 항상 그 목차는 매일 보고 항상 거기에 있는 내용은 보기 때문에 자동으로 좀 복습이 많이 돼서 좀 저 자신을 계속 복습에 어떤 그런 루틴에 가게끔 만드는 그런 스터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공 공부에 조금만 더 덧붙여서 제가 이번에 시험 볼 때 좀 더 도움이 되었던 전공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움이 되었던 저한테 공부법은 일단 기본서를 볼 때 항상 필독서를 옆에다 두고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필독서를 위주로 해서 뭐 필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날 배운 내용의 그 기본서 내용 문장과 막 특히 채원 선생님 책을 보면은 그 안에서도 밑줄도 있고 그 굵은 글씨도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별표도 있고. 그럼 그거가 아무래도 그 내용에선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고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필독서에서 어떤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고 어떤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같이 보면서 좀 이해를 좀 입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필독서를 항상 비교 대조하면서 같이 공부하려고 했고요.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이거는 미술사뿐 아니라 표현이면 표현, 뭐 미술교육론, 뭐 비평까지 비평 그쪽 그런 책까지 해서 나중에 책을 한번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같이 항상 보고 그걸 또 나중에 다시 기본서로 반드시 돌아와서 그 기본서 내용에 뭐 형광펜을 한 번 더 치던지 혹은 거기에 덧붙인 설명을 쓰던지 포스트잇을 붙이던지 뭐 이렇게 꼭 여기 부분을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좀 더 이해도 좀 깊이 되고 암기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기본서 내용을 피상적으로만이 아닌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암기가 쉽고 오래 간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필독서를 많이 보았을 때의 장점은 이거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푸는 시험이 그냥 단순하게 뭐를 말하시오. 그런 게 아니라 지문을 주고 요구를 파악하고 그 문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무엇을 물어보는지 자꾸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필독서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아무래도 좀 지문과 문장 의도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상승하더라고요. 저는 책을 잘 안 읽고 기본적인 독서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그 독서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인데도 계속 필독서를 읽으니까 문장을 읽고 쓰는 능력이 좀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독서를 따로 너무 열심히 보기보다는 기본서 복습할 때 이렇게 더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풀 모의고사 내용을 잘 꼼꼼하게 복습했는데요. 이때 그것을 심화 확장해서 정리해두는 거를 웬만하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문풀 모의고사를 어떻게 다시 한번 공부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그 문풀이 나오면 이제 복습을 할 때 다시 기본서를 펴서 연지 선생님께서 이 기본서의 문장이나 이 기본서의 단계나 이런 내용을 문제로 어떻게 바꿨는지를 한번 역추적해서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서에는 그냥 이렇게 한 글자 있는 건데 이걸 문제로 이렇게 되셨구나. 좀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기본서나 필독서 문장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요구 분석도 연습이 되니까 이렇게 문풀 모의고사 내용을 복습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심화 확장하여서 정리하는 것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드니까. 근데 이제 특별히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나중에 생기면 이렇게 저도 연지 선생님 이거 모고에서 풀었던 문제 이거는 특히 내가 안 헤어지고 중요하다 했을 때 따로 이렇게 나중에 꼭 올리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를 이 부분만 이렇게 오려서 제 암기 노트에 해놓고 이렇게 이거와 관련돼서 좀 더 심화된 내용들 옆에 써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다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암기 노트에서 암기를 하고 또 기본적인 것은 공식적으로는 단권화에 기록하고 이렇게 항상 단권화와 암기 노트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같이 세트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온라인 밴드 스터디, 이번에도 재수 때는 온라인 밴드 스터디를 구했고요. 이것도 저는 퀴즈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회독 범위를 같이 정해놓고 그 안에서 뭐 5시까지 꼭 문제를 올리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하루 또 그 부분 5시 전에 반드시 보잖아요. 내가 세 문제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나는 문제도 또 아무 문제나 내면 안 되잖아요. 아무 문제나 내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양질의 문제를 내기 위해 또 열심히 보게 되고 그리고 남이 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약간 안다고 착각했는데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잘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준 문제를 또 풀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퀴즈 스터디에서도 되게 득을 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두 문제는 여기서도 또 한 번 맞아. 어떤 분이 표현을 퀴즈로 했었는데 정말 몇 달 동안 정말 그거를 너무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이번에 맞나요?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그새. 네? 세പ്티드 말고 하여튼 그 원리 쓰는 게 나왔잖아요. 그 문제만 정말 맨날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덕에 암기가 돼가지고, 진짜, 더 잘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스터디를 할 때 조금 복습이 잘 되는 스터디를 하면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리고 저는 최대한 암기를 많이 하지 못했던 게 또 초수 때 아쉬운 결과를 맞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암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철저한 암기라는 거는, 뭐지? 까먹었다. 네. 어떤 내용은 그냥 이해가 중요한 내용이 있고 어떤 건 정말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술사는 어떤 흐름이나 배경 같은 거는 이해를 하면 서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미술 교육론에서 모형 그런 미술 교육론에서 어떤 명칭이나 혹은 어떤 그 학자가 말한 정확한 그 용어, 그런 이번에 맥피의 정보의 처리 이런 거 같은 거는 정말 그냥 그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는 청킹을 많이 활용하거나 아주 유치하더라도 나만의 이런 말을 만들어서라도 암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상한 남에게는 말하기엔 좀 부끄러운 그런 암기법. 예전에 유튜브 공부법을 봤는데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유치하지만 암기법을 딱 만들어 놓고 한 번 암기를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저도 이런 여러 가지 교수법에서 교수법 단계 명칭이라든지 그런 부분 표현에서 파나나 표현 부분에서 그런 기법 명칭 이런 거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라도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여기서도 이게 나올까라고 의심할 시간에 한 번 더 암기하는 게 차라리 나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심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끝으로 매주 이제 문제풀이 첨삭이 이제 진행이 돼요. 저는 정말 이 문제풀이 첨삭이 저에게는 너무 큰 도움이자 또 그날을 항상 기다리면서 매주 너무 무서웠는데요. 네. 왜냐면 저는 제가 못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좀 괴로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성격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 못하면서 오히려 그걸 막 자기의 그 부족한 점을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못했을 때 너무 좌절하는 스타일이라 모의고사 때 도망간 적도 진짜 있었어요. 그냥 도망도 가고 문제를 내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아마 조교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저는 오늘은 내지 않겠다 이런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독이 되는 행동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항상 첨삭을 받았어요. 그래서 첨삭을 항상 열심히 받았는데 이렇게 매주 첨삭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 첨삭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4점 잘 받는 것도 있고 제가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4점을 맞은 날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벌써 지금 이게 조금 더 예전 시험지고, 이게 조금 더 공부가 됐을 때 시험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뭐 쓴 게 없어요. 1점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잘 못 썼을 때도 항상 여기 잘 알아보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기호에 대해서 놓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여기서 기호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찾아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맞았는지, 어떤 부분은 틀렸는지, 그리고 이렇게 물음표, 도저히 왜 이런 말을 썼나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런 것도 항상 해주셨고, 요구 파악이 좀 잘 안 된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핵심 키워드나, 네, 뭐 저는 뭐라고 했지? 저는 막 말을 이상하게 뭐 위기 상황 이렇게 이상하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쓰고 싶으니까. 근데 이걸 효심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첨삭을 매주 받는 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그 시간에 제가 스트레스는 정말 많이 받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거를 정말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정말 시험처럼 쓰기 때문에 내가 시험 당일에서 자꾸 어떻게 문장을 쓰는지, 그리고 자꾸 어떤 식으로 말을 잘못 쓰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쓰는 거는 맞다, 이런 자기 확신도 되게 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았는지 이렇게 잘 채점을 해주시기 때문에 꼭 문제풀이 첨삭은 매주 직강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을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도망을 안 가려고 저도 항상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다 틀린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제가 비디오 아트에 대한 공부를 이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공부하기에 그때 너무 버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예 여기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하나도 쓰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때 딱 느꼈어요. 이게 시험 당일에도 내가 이 부분을 공부하고 가지 않으면 또 못 쓰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문풀을 하고 나면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특히 모르는지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제 답안 안에서도 왜 2점, 3점밖에 가져가지 못했는지 4점 안에서 이렇게 앞에 부분은 잘 썼지만 여기 부족한 부분은 여기. 네. 왜냐면은 보니까 어떤 거는 미술사 부분은 제가 잘 아는데 그거를 약간 유아 매체로 물어봤을 땐 전혀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공부를 편식하는 걸 좋아해서 어쩔 때 미술사는 많이 하는데 표현은 하기 싫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여실히 문제 풀이를 통해서 첨삭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과정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요구 파악을 항상 안 하고 다른 걸 많이 써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불필요한 거 쓰지 마세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넘어가고, 네. 이렇게, 매주 실전처럼 연습. 생각보다 1년이 정말 짧고, 어느 날 정말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 되기 때문에 자꾸 미루기보다는 계속 부딪혀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끝이 맞나요? 이제 2차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실기평가는 이런 점수를 받았고요. 좀 부족한 실력인 것에 비해서는 감점이 덜 돼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느낀 점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 조건이 이번에 수채화가 매우 많고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림 실력은 좀 부족했지만 어떻게든 그 조건에 잘 맞추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조건을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기본적인 형태 틀리지 않게 하고 잘 채색하고 이런 것도 물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무엇보다 조건을 잘 지켰다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수채화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작품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조건을 충실하게 지키고 그런 거를 드러내려고 했던 부분에서 좀 감점이 덜 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기는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 면접에서 생각보다 되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일단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은 연지 선생이 2차 반 대비를 이제 직접 와가지고 연습을 했는데요. 역시 그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던 게 또 그때도 항상 도망가고 싶었어요. 모의고사 때 도망가고 싶었던 것처럼 그 시간이 정말 전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그 분위기가 무겁고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수업을 하려니 진짜 너무 창피하고 그 진짜 그 막 오그라드는 그 감정이 너무너무 싫어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랑 스터디를 하면 좀 서로서로 편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좀, 긴장되면 좀 이따 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여튼 편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지도안도 실제 시험처럼 하기보다는 계속 보다가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스터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런 시간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2차 데뷔반 때 막상 그 직강 날에는 정말 갑자기 실전처럼 25분 딱 정해놓고 하다 보니 그 구상을 하고 또 앞에서 실현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게 실전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실현과 나눔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근데 면접과도 약간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여기 썼던 것처럼 약간 부끄럽고 유치해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과 방안을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좀 예를 들면 수업 실현을 할 때도 저는 항상 정했어요. 어떤 아이의 꿈은 이거 이미 유튜브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그 수업 어떤 꿈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친구, 갈등이 있는 친구, 그런 부분들이나 수업을 할 때도 좀 어떤 명칭을 정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 나중에 카페에 더 잘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인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면접 때도, 예를 들면, 정말 면접 구상형 1번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지? 그 기초 학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지 이런 걸 했을 때 조금 유치해도 즉석에서 만들어내서 내가 우리 반 미술가다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말이 좀 너무 약간 조금 유치해도 그렇게 구체적인 말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 주신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무엇보다 저는 시책이나 행복한 교육 면접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까 앞에서 선생님도 개인 공부하면서 그걸 어떻게 할지 많이 써보셨다고 생각해보셨다고 했는데, 저도 연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 뭘 말할지 소스가 제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이나 행복한 교육 시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거를 말할지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그렇게 해놨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 놓는 것이 당일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정말 자신감 있고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어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 게 다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긴 했는데, 실제로 면접장이나 그런 수업 실현장에서 들어갔을 때, 또 수업을 할 때 약간 분위기가 위축되고 주눅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도 이 분들께 나는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교사가 될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좋게 봐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만약에 올려주신다면 그거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어떤 필독서를 같이 두고 봤나요? 맞아요. 잠시만요. 필독서, 잠시만요. 네.
필독서를, 저 안 보이네. 필독서를 같이 두고 공부하는 게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어떤 책? 제가 그 책을 정말 찍어서 제가 그 지금 책을 본가에 두고 찍지를 못해서 예를 들면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미술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근데 그거를 말씀 못 드렸다. 죄송해요. 제가 필독서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필독서 강의를 들을 때 그 장점이 뭐였냐면 필독서 교과서 강의를 들을 때 연식쌤께서 그 해의 중요한 필독서를 선정해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전에는 사실 필독서 읽는 방법이나 그런 걸 전혀 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읽으면 막 몇 문장 읽으면 도저히 못 읽겠고 이랬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읽는지 감을 되게 많이 잡게 되었고 실제로 그거를 듣다 보면은 기본적인 약간 실력이 좀 업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필독서 강의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이전에 강의하셨던 필독서 이런 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양 미술사는 전 젠슨의 서양 미술사는 아예 다 읽었어요. 그거는 젠슨 서양 미술사 옆에 펴놓고 봤고요. 그리고 젠슨 펴놓고 반드시 세계미술 용어사전 같이 그 두 개를 가장 핵심으로 봤어요. 젠슨으로 그런 배경이나 맥락을 읽었다면 세계미술 용어 근데 이거 물어보신 거 맞겠죠? 젠슨을 보고 그리고 젠슨으로 한번 전체적인 맥락이나 작가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이해를 했다면 또 한 번 기본서로 좀 더 이게 여기 기본서에 이게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감을 잡았으면 또 세계미술 용어사전은 꼭 찾아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세계미술 용어사전은 세계미술 용어사전은 이거 네이버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래서 책으로 펴보셔도 되고 전 종이책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은 젠슨 책으로도 한번 읽고 세계미술 용어사전으로도 한번 쳐보고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으로는 꼭 필독서를 필독서 아니라 기본서는 다시 보기. 그거는 정말 잊지 않았어요. 기본서에서 그럼 다시 정리하기. 네. 그래서 미술사는 젠슨 그리고 예전에 저는 그 책도 봤어요. 더 아트 연시쌤이 예전에 한번 수업해 주셨는데 더 아트 예경에서 나온 책 있어요. 더 아트 뭐죠? 서양 미술. 네, 그 책도 서양 미술 많이 봤고요. 근데 서양 미술은 기본적으로 세계 미술 용어 사전이랑 그냥 그런 젠슨이나 뭐 곰브리치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곰브리치는 잘 못 읽겠어가지고 젠슨 읽고 용어 사전 정도 보면 충분히 그 정도면 저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양 미술사 같은 경우는 동양 미술의 이해 맞나요? 노란색 책. 네, 주황색 책. 네, 제목이 죄송해요. 그 제목은 제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이랑 한국 미술의 역사 뭐 이런 책들 정말 그냥 누가 봐도 클릭 한국 미술사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아는 그 필독서들 있잖아요. 그냥 하나만 보지 않았고요. 여러 개 이렇게 봤어요. 왜냐면 그 하나를 막 정독한 게 아니라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랑 관련된 걸 찾으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보고 더는 안 볼 때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책은 열심히 봤어요. 그 노란색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 그 책 한 권은 정말 열심히 같이 봤어요. 그거는 기본서랑 같이 이렇게 항상 보았고요. 그것도 똑같이 세계미술 용어사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에 심화 교재 회도 몇 번이나 일주일에 심화 이론 해도 몇 번이나 이거는 처음에는 그 몇 번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비루한 회독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몇 번 말하는 단계를 가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시든 지금 다시 공부하시는 분이시든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은 이제 2월이고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독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강의 내용에서든지 아니면 강의를 안 들으시는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이어도 그냥 어떤 범위 안에서 말이 정리가 안 되네. 도와주실 분 계시나요? 그 범위 안에서 그냥 보고 회독이 되는 거는 거의
저는 거의 한 8월? 8월은 돼야 회독이 됐던 것 같아요. 8월 전까지는 그냥 계속 그냥 미술사 오늘은 꼭 이집트까지는 하자. 그리고 미술사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저는 한 2과목 정도씩 봤거든요. 그래서 미술사 오늘은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럼 오늘 고대부터 이집트. 그리고 뭐 미술교육로는 오늘 창의성 중심까지는 하자. 미술교육의 역사랑. 그렇게 해놓고서 계속 이렇게, 한두 번 정도밖에 정독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독이죠. 그건 회독이 아니라 정독을 하는 시간이 한 7월까지 계속 이렇게 좀 놓쳐서 잊어버렸더라도, 왜냐면 문풀도 계속 하잖아요. 3월부터. 그러니까 뭐라고 말지? 제가 피라서.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요. 7월, 8월 이후부터는, 회독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횟수가 8월부터는 횟수가, 그래도 한 달에 한 권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늦었나? 그러니까 한 달에 다 봤던 것 같아요. 일단 8월 한 달은,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지금 조금 갑자기 2차에 너무 충격으로 1차가 좀 옅어졌는데, 8월 정도, 한 달 정도를 4권을 다시 한번 쫙 봤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한 3주 정도 잡고 또 다 보자. 2주 정도 잡고 다 보자. 이렇게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841 공부법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뭐 8일 동안 보고 4일 동안 보고 뭐 그런 거를 참고 삼아서 8월에는 뭐 한 달 정도 동안 4권을 한번 다 봤으면 이제 9월 돼서는 2주에 한 번씩 2번 보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10월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보고 저는 그 정도로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는 봤는데 그것도 어떤 부분을 이렇게 날리듯이 잘 이해한 부분은 빨리 봤고요.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을 거기서 좀 더 시간 투자를 했고 그렇게 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힘을 다 줘서 보지는 않았어요. 네. 이 질문이 맞을까요? 죄송해요. 네. 카페에 올려주시면 글로 적으면 더 잘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